자, 이번에는 26강의 1번인데 제목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 할 때는 먼저 선지부터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동그라미는 세모다라고 먼저 정리를 하는데, 동그라미는 이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토픽이죠. 소재고, 세모는 이 토픽에 대한 어떤 진술, 그 다음에 혹은 필자의 주장, 혹은 뭐 생각, 의견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여기 보면 땡땡 요게 있는 것은 거의 is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optimized production. 자, 이게 동그라미가 되겠지. 주어잖아. 그래서 뭔가 optimize 하면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생산,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려나? 최적화된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의 목표다. 기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production. 생산이 중요한 거야. 소비가 아니라 생산은 뭐 한다?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그 다음에 resource management 이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뭔가 자원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성공의 열쇠이다. 그 다음에 market, 시장이 결국은 결정하는데 뭘 결정하냐? 시장이 결정하는 거는 누가 무엇을 얻는지, 언제, 어떻게 얻는지를 결정한다. 결국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한다. 자, 5번이요. 자, 5번은 어떻게 되죠? 자, 소비라는 것이 rise,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하면, 그지? 소비가 증가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efficiency improvement. 자, 효율성이라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 사라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뭔가 소비가 진작이 되면 뭔가 efficiency, 효율성이라고 했던, 효율성이 잘 일어나고 발달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사라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야. 아, 그럼 뭔가 여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비즈니스 아니면 시장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소비냐 그 다음에 생산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걸 감을 잡고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좀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 파란색들이 어떤 단어들의 의미인지 보시고, 특히 여기 밑줄 친 부분 요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rise계 이 부분 우리가 정말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에 있는 단어들 잘 짚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답이 뭘지, 동그라미 세모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시작. 자,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huge potential,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뭐 하는 데 있어서 to increase efficiency. 그치? 자, 기술이라는 게 있어. 기술이 발전해. 그럼 어떻게 되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어? 우리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잖아요. 컴퓨터들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효율성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기술이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어. 자, IE 하면 이거 that is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즉, 같은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자원, 에너지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자원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시간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아니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쓸 수 있게 되겠다. 그쵸? 기술이 발달하면.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by optimiz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process. 아하. 자, consumption 하면은 소비죠. production 하면 생산. 소비와 생산의 이런 과정을 굉장히 기술이 할 수 있는 거야. optimizing. 굉장히 최적화시킴으로써 기술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돼서 효율성이 증가되면 이런 optimization의 결과로서 그 비용 있잖아. 비용. 뭐 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죠.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그런 비용들이 오히려 감소가 될 수 있어요. remarkably 하면은 굉장히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어. 기술이 발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지? 그러면 이런 시간이나 노력이나 자원들을 어떻게 될까?
덜 들일 수 있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발생하는 비용이 오히려 decrease, 감소하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어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이버가 optimize route,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굉장히 최적화할 수 있대. 자, 운전자가 운전을 해. 운전을 할 때 옛날에 기술이 없어. 그럼 뭘 보고 다니지? 맵을 보고 다니지. 지도. 선생님 진짜 선생님 20대 때 처음에 운동면허래. 운전면허 땄을 때는 내비게이션 없어가지고 여행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지도책이 필수였거든요. 이렇게 책 펴고. 그래도 여러분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진 않아요. 자, 어쨌거나 옛날에 맵을 보고 다녔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맵을 안 보고 뭐 보지? 내비를 보고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내비를 보지 않고 맵을 보고 다닐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optimized 된 루트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그 루트를 굉장히 optimize 할 수 있겠죠. 뭐 함으로써?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막 이렇게 갔다 막 차가 섰다, 사람들한테 물었다 하면 기름값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드는 어떤 시간이나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비용들도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다? 세이빙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지. 그래서 어떤 자원이나 시간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역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꺾지. 그럼 그 뒤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겠다, 그치? 하지만 이런 increase in efficiency, 이런 효율성이 늘어나, 그리고 corresponding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효율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상응하게 어떻게 비용이 감소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됨으로써 자, 이런 커스터머들은 can afford, 자, 뭐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잘 소비할 수 있다. 뭐뭐 할 여력이 된다는 거야.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기술이 발달해. 그리고 비용이 감소해. 그럼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겠지. 그럼 뭐야?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자, while 새로운 소비자들이 뭐가 가능해지냐면 enter the consumption chain. 자, consumption chain. 뭔가 소비하는 체인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역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도 소비하는데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결국에는 소비가 어떻게 되더라? 증가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when a demand, 어떤 요구가 rise냐 arise냐 이랬는데 자, 뜻 말해보세요. 자, rise 하면 the sun rises, 태양이 떠오르다. rise는 떠오르다. 혹은 올라가다, 증가하다 이런 뜻이고 arise 하면 뭐죠?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법이라기보단 여기서 어휘 문제였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 A입니까? 수요가 발생하면 A입니까? 자, 생각을 해봐. 기존의 비용이 이제 기술로 인한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비용이 감소하면 기존 사람들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들도 그렇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뭔가를 소비하려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디맨드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가 그냥 단순히 happen, 발생하겠니? 아니면 증가하겠니? 그치, 증가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rises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요거 뜻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요구가 더 많아질 때 바로 그 결과 어떻게 되겠니? 요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소비할 수 있는 소비율도 당연히 gobiant 하면 뭐죠? 훨씬 더 초과할 수 있어요. 뭐를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봐봐. 소비가 늘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demand, 요구가 늘어나겠지. 더 필요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뭐 한 10개 정도를 뭔가 필요로 했는데 디맨드가 더 많이 늘어나면 이 10개 정도 만들어놨던 그런 available 했던 요 부분들이 10개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들을 go beyond, 소비하는 어떤 소비율이 이런 가능한 것들을 훨씬 더 초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럴 때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를 시작하냐면 revealing unintended counter effect. 그래서 자,
자, 이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the 시스템은 자, 여기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기술이 발달하면 효율성이 늘어나. 그럼 시간이나 노력이나 자원에 대한 비용들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비용이 감소돼서 세이브했던 어떤 비용들을 다시 새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소비가 더 많아지면 이들이 원하는 어떤 디맨드가 더 증가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이런 디맨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어떤 availability가 이 이상을 초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바로 그 시스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 예상하지 못했던 counter effect 하면 아주 좋은 단어죠. 뭐죠? 역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야. 오히려. 자, 뭐라고 말 수 있냐면 이 역효과를 다시 말하면 rebound effect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를까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rebound effect라는 것은 뭐를 막냐면 the reduction of the source요. 자, 원래는 얘들아 기술이 발달하면은 자, 아까 그랬잖아. 운전을 할 때 자, 그냥 처음에는 맵으로만 다니다가 내가 기술이라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발달하면서 바로 쭉 갈 수도 있게 되니까 헤매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뭐 기름도 그렇고 자, 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었잖아.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거지.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세이브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 상태에서 자원을 아꼈으니까 더 세이브가 됐으니까 좋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비가 또 증가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디맨드들이 늘어나니까 이 자원을 세이브했던 게 오히려 다시 또 활용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리소스, 자원을 감소시켰던 게 오히려 prevent, 막아진다는 얘기는 오히려 리덕션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자원의 활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뭐 함으로써? convert A into B. 그죠? A를 B로 바꾼다. 그래서 B는 into는 변화의 전치사죠. 그래서 efficacy improvement 하면은 효율성의 증가. 그치? 아까 말했던 여기요. 효율성의 증가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additional consumption을 일으켜. 그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offset, 상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initial efficiency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positive effect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어떤 걸? 시간, 노력, 자원들이 감소하는, 자원을 세이브하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진작시키게 되는 그러한 체인으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자원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거 감소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이런 효율성의 증가라는 측면, 자원이 세이브 된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상쇄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새로운 시야를 전해줄 수 있는 좀 좋은 지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동그라미는 세모다 했었잖아요. 분명히 optimized한 프로덕션 얘기는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이게 테크놀로지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이런 optimization이 일어는 난다 했지만 이것이 테크놀로지의 목적은 아니었죠. 그죠? 근데 컨섬션보다 프로덕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컨섬션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뭔가 비즈니스에 관련된 건 아니었죠,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마켓이 결정한다? 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다? 그 얘기 아니었죠. 결국 말해봐봐. 소비가 다시 진작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초반에 원래 우리가 말했던 여기 요 부분이죠. Initial efficacy와 positive effect. 요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상쇄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사라지더라. 라고 해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논리 흐름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